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건축법이죠. 건축법 272쪽을 좀 보겠습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도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은 법이죠.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오늘 간단히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건축법 일반적인 내용을 쭉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건축법이라는 법률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률이냐? 제일 먼저 건축법 적용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건축법 적용 범위.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적용 대상물이 있고요.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요. 세 번째, 적용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용 대상 물. 그러면 건축법은 어떤 물건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이냐 이 말이죠. 적용대상 행위, 어떤 행위에 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적용대상 지역, 건축법이 적용되는 범위, 지역은 어디냐는 겁니다. 우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자, 건축법을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겠습니까? 건축법의 주인공이 누구다?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땅이라고 하지 말고 대지가 필요하다. 대지. 세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축물에 뭐가 나온다? 건축 설비가 나오게 되고, 네 번째, 공작물이 나오게 됩니다. 단, 공작물은 모든 공작물에 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작물에 관해서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물은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일정한 공작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건축법상 이러한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만약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뭘 받아라? 신중기각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라. 이게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는 크게 얘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행위? 건축행위. 네? 건축행위. 두 번째 무슨 행위? 건축된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행위. 무슨 행위? 대수선행위. 세 번째,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세 가지입니다.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이.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이미 건축되는 건축물을 크게 손볼 때도, 또 기존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고자 할 때도 잘못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된 대상 지역은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요.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지역이 말이고요.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일부 규정은 적용하고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배제되는 건축물. 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된다. 보세요. 건축물은 건축법이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법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적용 범위가 되겠죠. 자, 우선 체계를 적용대상 물건, 적용대상 행위, 적용대상 지역,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적용된 물건 4가지, 적용된 행위 3가지, 지역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적용대상 물, 적용대상 물이 나오는데 적용대상 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겠습니까? 첫째, 건축물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공작물이라는 개념 2가지 한번 구별해 볼까요? 공작물이 뭐냐? 이게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썼죠. 표의문자라고 그랬잖아요. 한문은 표의문자.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야? 인공공자죠. 만들 작자죠.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다. 그럼 뭐가 공작물이다? 책상도 공작물, 의자도 공작물, 칠판도 공작물, 건물도 공작물, 밖에 있는 전보센터나 광고탑도 공작물.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드는 물건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사람도 공작물일까요? 사람도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든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우리가 사람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공작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이 공작물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뭐냐? 정의하면 건축물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첫째, 공작물 일종이죠. 그렇죠? 공작물 일종인데 토지에 뭐 하고 있어야 돼?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돼.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존재하거든요. 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붕에 벽이 있거나 또는 지붕에 기둥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하나. 자, 건축물 어떻게 정했다? 보세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에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일종이야? 공작물 일종이죠. 공작물이 넓죠. 그 중에서 건축물이 나오죠. 첫 번째 요건이 뭐다? 정착.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고 지붕은 있어야 되고 지붕에 벽이 있거나 지붕에 기둥이 있으면 이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건축물. 두 번째, 토지에 건축물에 부속물 있죠. 다시 말해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건축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굴뚝이라든가 건축물에 딸린 담장, 건축물에 딸린 대문 이런 것들도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봅니다. 만약에 굴뚝이 건축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독립한 공작물이야. 독립한 공작물.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으면 뭐다? 건축물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지하나 또는 고가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거기 뭐예요? 뭐 점포라든가 차고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러죠? 이런 것들도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봅니다.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이런 것들도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강남 지하상가 있죠? 강남 지하상가도 뭐다? 건축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에 있는 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물. 세 번째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은 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대지죠? 대지. 대지란 건 뭐냐? 대지라는 것은 우선 개념. 대지의 개념은 말이죠. 대지가 뭐죠? 네? 대지가 뭐야? 토지.
그러면 토지하고 대지하고 같은 개념인가? 땅하고 대지하고 같은 개념이야?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것이 땅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 뒷고루 땅이다, 토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서? 문학 작품에서. 네? 미국의 펄복이 썼던 소설 대지 기억나요? 그때 대지는 뭐야? 땅이지. 그렇죠? 여기서 대지는 그런 대지가 아니야.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예? 현재 건축이 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해요. 건축법상 뭘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건축이 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대지는 뭐하고는 분명히 다르냐? 지목돼 있죠? 대. 그리고 대하고 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하고 대지는 달라요. 이건 지목이 대란 뜻이죠. 지적법상 지목이 대야. 이건 건축법상 대지고.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대는 다르다. 여러분 지적법상 대 그럼 뭡니까? 지적법상 우리가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 중에서 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건축물 건축하는 목적으로 쓰여질 땅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대입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라고 해서 무조건 대지가 다 되나요? 대는 무조건 다 대지야? 아닙니다. 지목이 대라 할지라도 대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목이 대인데 대지가 못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 맹지 같은 거. 돌에 접하지 않고 맹지 있죠? 지목은 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대지는 못 돼. 반면에 지목이 대가 아닌 것이 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목이 대가 아닌 것이. 예컨대 창고 용지로 돼 있어. 창고 용지. 종교 용지로 돼 있어. 종교 용지로 됐는데 종교 용지를 갖다 밀어가지고 종교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럼 대지가 됐죠? 하천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천에도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천이니까 건축물 건축이 안 된다. 공장 용지니까 공장만 건축해야 된다. 절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천 용지로 되어 있다더라도 그 현황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 나옵니다. 그럼 건축물 건축되고 난 다음에 지목을 하천 용지에서 지목대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와 대지는 절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주로 지목이 되면 대지가 되고 대지는 주로 지목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와 대지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대지의 기준. 대지의 기준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건축법상 대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1. 필지 1. 대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1필지 1대지 원칙.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적법에서 나온 것이고,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시다?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죠. 건축법. 다시 말해서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법상 한 필지 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필지가 2필지 이상이라면 이건 1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왜? 2필지면 대지도 2개, 3필지면 대지도 3개. 그래서 2필지 이상은 하나 대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필지에 일부 있죠. 일부도 역시 하나의 대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대지라는 게 뭐냐? 이것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이건 지적법상 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지, 지목이 대일 때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네. 지목이 전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일필지 일대지원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건축 설비는 그런 의미 없고요. 공작물 나오는데 공작물은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률이지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작물이든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걸 하도록 됐습니다. 축조 신고. 그래서 딱 하나 이 규정만 하나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어떤 공작물? 일정한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건축법상 축조 신고 하는 이 규정은 딱 하나만 적용된다. 그래서 일정한 공작물에 관하여 건축법의 무슨 규정?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말이죠. 2m를 넘는 옹벽 있죠? 2m를 넘는 옹벽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상 축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6m를 넘는 철탑 있죠? 골프 연습장 설치하는 철탑. 이런 걸 설치하는 공작물 축조 신고를 건축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만 공작물에 와서는 건축법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공작물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률이지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해서는 건축물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가 나오죠.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행위라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될 행위를 말하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행위가 뭐다? 건축행위다. 건축행위. 건축은 뭐냐? 하나, 둘,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다섯 번째, 이전입니다. 이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여기서 신축이란 건 뭐냐? 신축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디에? 나대지상에. 나대지에 건축물을 최초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지 중에서 말이죠.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나대지. 네? 건축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건부지. 나대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대지가 비싸겠죠. 왜? 그만큼? 그렇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최초로 축조한다. 이게 뭐 있다? 신축입니다. 그런데 부속 건축물 있죠?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주된 건축물. 이걸 건축하는 것도 신축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부속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건축물?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없다면 뭐로 보냐? 나대지로 봅니다. 거기다가 이게 주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이것도 뭐로 본다? 신축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부속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 부속 건축물. 이 부속 건축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연상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 부속 건축물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주된 건축물과 동일대지 내에 있을 것. 동일대지. 두 번째,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것. 분리. 세 번째,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 이게 부속 건축물입니다. 적지 말고 들어요. 적는 듣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예? 자, 부속 건축물은 뭘 연상한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그
그러면 부속 건축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주된 건축물 동일되지. 아파트하고 관리사무실은 동일되지 있죠. 두 번째, 떨어져 있죠. 분리돼 있어야 돼. 그리고 관리사무실은 아파트를 이용 관리하는데 이용되어지잖아요. 이런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 부속 건축물이라고 해. 부속 건축물. 어떤 여성분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대요. 나는 그의 부속 건축물이야. 나는 그의 부속 건축물이야. 맞나요? 나와 그이는 같은 대진에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둘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이를 끊임없이 이용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 자, 아무튼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시도 자체가 기특하잖아요. 뭔가 공법을 적용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자, 그래서 신축은 나대지에다 건축물을 책조하는 건축원행위. 두 번째, 부속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이걸 신축이라고 한다. 증축은 이건 기존의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 건축물. 여기도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존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증축은 뭐냐? 기존 건축물에 증가시키는 겁니다. 뭘 증가시킨다? 첫째, 층수를 증가시킨다.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다. 또는 건축 면적이나 연 면적을 증가시킨다. 이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건물 하나가 있죠? 건물에 뭘 증가시킨다? 층수를 증가시킨다. 증축입니다. 높이를 증가시킨다. 증축입니다. 건축 면적을 증가시킨다. 건축 면적은 대지 내에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돼. 건축 면적 늘어났죠? 이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여기다 새로 한 동 건물 이렇게 또 건축했어. 이건 뭐다? 이것도 뭐라 무슨 행위라고 그래? 예? 새로 건축했죠? 새로 건축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신축이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도 증축으로 본다. 기억하세요. 증축. 왜냐하면 동일 대진에 별개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이 별동의 건축 행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증축으로 봅니다. 왜? 여기까지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걸로 보는 거야.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걸로. 그 다음에 담장을 여기다 축조한다. 이것도 보통 증축으로 봅니다. 왜? 아까 담장은 건축물 일부로 본다고 했죠? 담장이 건축되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한 층인데 가운데를 딱 모아서 두 층 만들었어. 높이가 증가된 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늘어났어?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거든요.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한 층의 중간을 모아서 두 층으로 만드는 것은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어본다. 증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증축, 기존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을 증가된 행위 증축으로 본다. 기억하세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재축은 기존 건축물을 뭐가 되고? 멸실되고. 종전과 어떻게? 종전과 동일 규모입니다. 동일 규모 내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점은 여기 보세요. 기존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동일 규모 내. 차이점은 철거냐, 멸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철거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요. 멸실은 자연재해에 의한 겁니다. 자연재해.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전부를 철거했던 일부를 철거했던 상관없습니다. 종전과 동일 규모 내로 건축하면 개축. 기존의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고 종전과 똑같은 경우 다시 건축은 뭐다? 재축이라고 합니다. 재축.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동일 규모는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면 안 됩니다. 동일 규모네요. 자, 그다음 이전. 이전은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어디서? 여기도 동일 대지 내에 다른 장소로 건물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무엇을?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어디서? 동일 대지 내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동일 대지.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그러면 안 돼. 해체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겼다.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 대진의 다른 장소. 만약에 다른 대진의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면 이게 신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 대진의 다른 장소. 자, 이게 이전이다. 그래서 건축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우리에서 건축이라고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면 이건 신축부터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때 건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요. 반면에 우리가 증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올 겁니다.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신축은 안 되고 증축부터 개축, 재축, 이전은 모두 가능하다 할 때 보통 증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축의 의미는 신축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신축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사실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죠? 여러분, 대수선이라는 것이 나오죠?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보는 것인데 어떻게 손봤다고요? 크게 손봤다는 겁니다. 크게 손봤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조금 손보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손보는 것은 잘못 손보면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대수선한다는 것은 이거 뭐냐? 어디를 손봐야 돼? 주로 어디를 손봐야 크게 손봤다고 소문이 나요? 중요한 부분을 손봐야 돼.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 이걸 어떻게 손보는 것이냐? 행위는 4가지입니다. 첫째,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뭐를?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앞으로 6가지를 말합니다. 주요 구조부. 자,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6가지 부분입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바닥. 하나. 보세요. 바닥. 두 번째, 바닥에다 뭘 세우자? 기둥. 둘. 세 번째, 기둥과 기둥을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벽이라고 그러죠. 근데 벽은 힘을 직접 받는 내력벽이 있고 힘을 직접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이 내력벽만을 주요 구조로 합니다. 내력벽. 네 번째,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래요. 보, 대들보. 보. 다섯 번째, 보 위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전체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여섯 번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 수단이 뭐냐? 계단. 그 중에서도 주계단. 주계단. 이 6가지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기억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바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내력벽. 내력벽. 네 번째, 보. 다섯 번째, 지붕, 틀. 여섯 번째, 주계단. 주계단. 이 6가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요 구조부를 손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손보는 것이냐? 크게 이렇게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4개를 묶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뭐다? 내력뼈. 2번 기둥. 3번 보. 4번 지붕틀. 전부 다 뭐죠? 주구주구죠. 뒤에 보면 30, 3개, 3개, 3개 나오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30, 3개, 3개, 3개. 자, 이걸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계산하면 여러분 30을 먼저 기하세요.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뭐를? 자, 순서를 바꿉니다. 제일 먼저 기둥을, 두 번째 뭐를? 보를, 세 번째 지붕, 틀을, 네 번째 자, 전부 다 주구주구죠. 기둥, 보, 지붕틀, 내리벽을. 이렇게 뭐 하는 거다? 수선했거나 또는 변경했으면 대수선입니다. 수선 변경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2개 수선했으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 2개 변경했으면 아니. 적어도 3개 이상.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 3 얘는 뭐예요? 30제곱미터죠. 이렇게 하시고 앞에 뭐가 나오냐? 증설하고 해체가 나옵니다. 또는이죠. 증설해체, 증설해체, 증설해체. 그럼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증설해체는 333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걸리죠. 네. 수선 변경은 333 기준으로 뒤에 걸리죠. 그러니까 수치 3333은 어디만 걸려? 뒤만 걸립니다. 뭔 말이 이해가요? 증설 해체는 증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해체는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증설했어도 한 개를 해체했어도 대선이야. 그러나 수선 변경은 적어도 얼마 이상? 333. 자,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증설했거나 조금이라도 해체했으면 대수선이야. 단 내력벽을 수선 변경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수선병이 대수선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수선하면 자,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이걸 뭐예요?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 이상으로 수선 변경하는 것 일단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바닥이나 벽인데 어떤 목적의 바닥이나 벽이냐? 주로 방화. 즉 방화 구획이라든가 방화 벽을 위한 바닥이나 벽입니다. 방화를 목적으로 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여러분 주 계단 있고 피난 계단 있고 특별 피난 계단. 세 번째 다가구. 그 다음 다세대. 이걸 뭐 했으면 이번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했으면 전부 이건 대수선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거기 자 5번 볼까요? 5번 뭐랬네?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이죠.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또 6번 조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넘겨보시죠. 8번 다가구, 다세대죠.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증설이나 해체나 수선이나 변경이나 수치와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해서 무조건 대수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닥이나 벽인데 보통 바닥이나 벽이 아니고 방화를 위한 바닥이나 벽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여러분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증선해제 수변병이 대수선입니다. 또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선해제 수변병이면 대수선인데 뭐는 빠져있다? 연립주택은 빠져있죠. 그렇죠? 연립주택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묶어서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에서? 미, 관, 지구 내에서 건물의 뭐를? 건물의 외부 형태나 또는 뭐예요? 담장을 뭐 하면? 변경하면 됐습니다. 그냥 딱 하나 변경. 근데 어디에서만? 미관주변에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기 때문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관지구 내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대수선은 크게 이렇게 셋을 딱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333, 30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런 대수선도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될 대상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 대수선의 이 개념은 말이죠. 돌아가면서 거의 한 경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아니고 돌아가면서 출제가 자주 돼요. 굉장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을 살펴봤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물. 적용 대상 물, 적용 대상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행위 중에 뭐가 나옵니까? 용도 변경이 나오죠? 여기.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 건축물 용도 변경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가 말이죠. 건축물의 용도가 총 28개 용도가 있어요. 건물의 용도가. 다시 말해서 건축물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수백, 수천 가지 용도가 있겠죠. 이 건축물의 용도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용도 분류라고 해서 총 28개로 용도를 분류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몇 가지 있다? 28가지. 28가지. 여러분 국토기업법상 전국의 토지는 총 몇 개 용도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땅은 용도 지역. 어디서? 국토계획법상 몇 개 용도적이 있다? 총 21개 용도적이 있어요. 크게는 4개가 있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난경, 보전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용도 구적 9개로 나눠졌다가 시행령까지 하면 총 21개 용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총 2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는 건축법에서 총 28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공법에서 용도 지역 21개, 건축물의 용도 28개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용도 변경하는 것은 처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가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용도 변경도 더 위험한 곳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도 변경도 이것도 더 위험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더 경미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도 변경은 뭐가 아니야? 용도 변경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건축행위는 아까 이게 5가지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용도 변경도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속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는 것은 비록 용도 변경은 건축 행위는 아니지만 용도를 변경할 때도 건축법을 적용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 자, 그래서 행위, 건축 행위, 대해서는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나오는데 건축법은 어디다 적용되느냐? 이 전면적 적용정만 좀 기억해요. 전면적 적용 대상이죠. 여러분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안전입니다. 안전. 두 번째는 기능이야, 기능. 세 번째 미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전. 가장 안 중요한 건 뭐다? 미관. 그럼 건축물에서는 어때? 조금 못생겼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 미관입니다. 건축물은 그렇지만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미관.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미관이죠. 미관이 받쳐주면 웬만하면 다 통하죠. 자, 그래서 이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미관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법에서 나오는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적용해야 될 지역, 이게 전면적 적용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지역은 자, 첫째 무슨 지역이냐? 여러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 여러분 도시지역일 때는 건축법이 모든 규정을 다 정해요. 두 번째는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디냐?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건축 모든 규정을 다 정해요. 세 번째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무슨 지역? 동지역이거나 네 번째 읍지역. 동지역이거나 읍지역일 때는 건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지역 하면 첫 번째는 도시지역, 두 번째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지역 또는 읍지역이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도 아니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동지역도 아니고 읍지역도 아닌 지역. 그럼 어디? 저기 시골 꼴짝에 강원도 정선군 무슨 면 그런 꼴짝 있죠. 그런 지역들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전면 적용하는 점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축물인도 들어가고 이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말이죠. 문화재 있죠. 문화재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는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받아요. 문화재 보호법.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건축물에 반드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들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물,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적용 범위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잠시 있다 이제 우리 건축물 허가 214쪽 건축을 좀 보도록 합니다.